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었죠.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정말 너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빅테크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때려 맞았는데, 그 중에서도 애플은 어쨌든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주 후반을 엄청 달궜던 뉴스가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트위터 안방을 진짜 집어삼켰죠. 인수를 결국 44 빌리언 달러 내고 인수를 했고, 관련해서 이미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 발표를 시작했죠. 이 실적 자체가 두 개 다 그냥 그랬죠. 별로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후에 나올 빅테크 실적들에 걱정을 더했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로 돈 버는 회사인데 이제 실적이 쇼크가 났죠. 애초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광고 지출을 줄이는 추세에다가 이 유튜브 광고, 이제 구글 광고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하나는 검색 광고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광고인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긴 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관심사를 직접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소비자들이 직접 검색어 키워드를 입력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띄워주면 되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타 SNS 디스플레이 광고랑 사실 같은 개념이고, 소비자의 이 소비 행태, 콘텐츠 소비 행태와 웹상에서의 행동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광고를 추천해주는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이 SNS 광고랑 똑같은 개념인데, 유튜브 광고는 역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광고업계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줬고, 거기다가 이 SNS 광고로 돈을 버는 제일 대장주인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또 났죠. 그래서 2개 분기 연속으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매출이 연간으로 하락을 했고 수익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저 수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클 만큼 다 큰 전 세계 30억 명 정도가 월간으로 쓰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서비스 확장 측면에서 이제 승부하기는 어려운데, 그 와중에 있던 광고주들마저 떠나는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더해서 이 메타는 메타버스 사업부를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밀고 있긴 한데, 사실 뭐 본인들도 이거를 진짜로 당장의 먹거리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몇 년 걸리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의미 있게 안 나오는 상황은 당연히 한동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폭은 이제 몇 빌리언 단위로 3 빌리언, 뭐 4 빌리언 이런 단위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선 걱정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탑 20 컴퍼니에서도 이제 빠진, 시가총액 기준으로 엄청 아래로 밀려난 회사가 돼버렸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그냥 그랬고 가이던스가 정말 엄청나게 걱정스럽게 나왔죠. 아마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최소 0까지도 가능하다, 이제 빵까지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가이던스를 내면서 엄청 걱정을 줬고, 여기서 클라우드 성장세 둔화가 되고 이제 마진 압박 콤보, 아무래도 본진인 이커머스에서 마진 압박 콤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행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빅테크가 다 때려맞으면서 애플도 잠깐 쓸려 내려가긴 했었는데, 어쨌든 애플은 실적이 아직까지 좋았고, 그 와중에 그냥 걱정을 좀 해보자면은 아이폰 판매, 이제 매출의 절반이 아이폰이죠, 애플은 아직. 그래서 이 아이폰 판매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부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 서비스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데 어쨌든 미래 먹거리이긴 하죠, 애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 광고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광고 사업으로 계속 확장 중이죠.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데 유료 가입자가 계속 느는 중이긴 한데 손실폭도 계속 같이 커지고 있죠. 음원 스트리밍이라는 게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안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고정비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고정비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이득이 늘어나야 되는 구조인데, 음원 스트리밍은 사람이 더 많이, 이제 유저들이 더 많이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원작자, 이 IP 홀더들한테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구조죠. 그래서 비용이 변동비로 계속해서 같이 증가하는 구조다 보니까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폭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쨌든 여기도 알짜 광고 사업을 갖다 붙이자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 특히 여기는 이제 음악 말고 팟캐스트들, 아무래도 음악 말고 각종 오디오 컨텐츠들을 계속 채워넣는 플랫폼으로 크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 위주로 광고 사업을 확장 중이고요. 어쨌든 이게 유료 사용자 말고 무료 사용자까지 다 합치면은 월간으로 이제 4억 5천만 명이 넘게 듣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분간도 돈 벌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어떤 식으로 키워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좋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소비재 관련, 이 소비 관련 회사들은 여전히 실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이 맥도날드나 코카콜라, 치폴레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뭐 연간으로 따지면 이번 분기에도 보통 한 7에서 10%가량씩 올렸다 그러죠, 회사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줄어들고 이제 주문량이 줄어들더라도 매출은 오히려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소비나 지출이 가장 광범위하게 기록되는 게 이 카드 회사들 결제 플랫폼이겠죠.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결제액 내역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서도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이 해외여행객이 늘다 보니까 특히 달러를 들고 있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 덕분에 유럽에 놀러가서 계속해서 지르고 있다고 하죠. 이제 소비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해외 결제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석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대로 실적이 좋았죠.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번 분기에 20 빌리언 가까운 이익을 냈는데, 애플이 내는 이익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이익을 내면서 과거 한때 시총 1위였던 위상을 오랜만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돈은 엄청 쓸어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석유 회사들을 까는 중입니다. 이 유가가 올라서 번 돈을 소비자들한테 돌려줘라 라는 식으로 계속 까고 있고, 설비 투자를 더 늘려서 그러려면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석유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번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걸로 비난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비난할 거인가, 이제 비난을 할 수는 있는데 소비자가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권이 비난할 얘기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언제는 ESG라고 해놓고 개발하지 말라, 뭐 허가도 안 내주고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거를 횡재세 얘기하는 게 사실 저는 이게 시장 경제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허가를 내주는 게 뭐 정부기 때문에 정부 말을 듣긴 들어야겠지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숫자만 보면 사실 이제 정부 말이 맞기는 해요. 그래서 기름회사들, 석유회사들 4개 합쳐보니까 바이백이랑 디비던드,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산 금액이 이제 100 빌리언이라고 하면은 캐피탈 익스펜디처, 이 설비 투자에 쓴 돈은 80 빌리언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의 주장이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맞긴 합니다. 논리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국가별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열심히 쫓아가죠. 이 차트 보시면은 처음에 50bp 올리고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2번 해가지고 지금 2%까지 빨리 쫓아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금 3에서 3.25%인 상황이고, 다음 주 FOMC에서 50에서 75bp, 아마 75bp 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유럽도 계속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반면 일본은 기준금리 동결했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 곳이 일본인데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장기금리,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를 0.25% 이내에 유지하겠다. 0.25%를 넘어갈 것 같으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퍼부어가지고 국채를 계속 사들이는 형태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식으로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 부양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게 일본의 스탠스죠. 그래서 엔화 약세가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긴축을 해야지만, 아니면 돈줄을 좀 조여야지만 엔화 약세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그럴 생각 없다는 거를 일본에선 밝힌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디플레로 수십 년을 날려먹은 국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반가운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착화될 수 있기를 오히려 바라는데, 일본에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인플레는 일시적이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 2% 이하로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쿄 인플레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지역 경제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인플레를 발표를 하는데 도쿄 인플레는 3%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30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 생각하면은 사실 이 숫자가 아직 엄청나게 낮은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숫자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빅스텝만 했죠. 원래 여기도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빅스텝에서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잠깐 기대감이 돌았어요. 연준도 빅스텝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돌았는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 게, 9월 PCE, 연준에서 제일 주목하는 물가지표죠. PCE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간으로도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75bp 인상론,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한다가 대세고요. 한편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랑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GDP가 3분기엔 플러스를 보였고, 여기서도 이제 소비자 지출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였죠. 그래서 카드사 실적이나 소비자 회사들 실적이랑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소비자 지출이 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는 서비스 소비 지출이 늘고 있지 물품 소비가 느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 서비스 소비가 는다는 거는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여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 뭐 아마존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은 물건 인플레는 이미 올 만큼 먼저 왔다,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가 나중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물건 인플레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르기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비싼 거 아니면 애매한 거 안 사게 되다 보니까 아예 저가 제품들을 내놓는 이 소비재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지 같은 경우에는 무지 500이라고 해서 500엔 이하 제품들을 위주로 파는 샵을 오픈을 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저가 패키지를 내놨죠. 유럽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왔는데, 하나 좀 재밌는 점은 독일의 전체 GDP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GDP에 역전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하얀 선이 독일의 GDP고 3.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파란 선이 캘리포니아 GDP인데, 전 세계적으로 GDP를 나라별로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그리고 4등이 지금까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4등 독일을 제끼고 아예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따져도 전 세계 4위급 컨트리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캘리포니아가 잘한 것도 있지만 유럽이 워낙에 상태가 안 좋아서 독일 경제가 꺾여서 그런 거기도 하고요. 한국 내용들 몇 개만 살펴보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채권 시장에 난리가 계속되고 있죠.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강원도라는 시도급의 이 지방정부가
지급 보증하기로 한 거를 안 갚기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용도를 깎아먹는, 정부 차원에서의 신용도를 깎아먹는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 회사들에서 나와서 빚내려 그러면은 한국 정부도 돈 안 갚는 세상인데 한국의 뭐 기업들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빚을 안 내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직접 유동성,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쏟아붓기도 하고, 이 채권시장 안정 펀드라는 걸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국내 대형 증권사들한테 니네들이 쩐 모아서 중소형 증권사들 거 사줘라, 이제 큰 회사들이 십시일반해서 작은 회사들의 빚을 사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대형 증권사들은 반발을 할 거고, 물론 이제 중소형 증권사가 망하면 다음 차례는 대형 증권사까지 도미노 효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줘야 되긴 하지만, 이거를 명령을 내리는 건 좀 빡세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업들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는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좋았죠. 고부가 가치 차량 그리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달러원 환율 급등이 엄청 수혜를 보고 있죠.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달러를 받고 차를 판 다음에 그걸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원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를 받을 거고, 참고로 이건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할 때 소비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주면 조금 줄수록 이 할인을 조금 해주면서도 판다라는 뜻이고, 이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여타 경쟁 모델에 비해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의 전기차에 비해서도 인센티브가 적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뭐 둘 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직까지 이제 메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설비 투자 줄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말고 이제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사업들 계속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투자 그대로 간다, 그런 식으로 두 회사가 하는 영역도 다르고 반도체 시장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계속 늘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진핑 독재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공산당 당 대회 결과 공산당 수뇌부 7인이 시진핑 측근으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한 3개 정도의 세력이 서로 이제 균형 있게 견제를 하고 이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시진핑의 3년인 뿐만이 아니라 공산당 세력 자체도 시진핑 측근으로만 채워져서 견제를 할 사람이 없어졌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번에 자리를 한 사람들이 보면은 총리도 그렇고 중앙 부처에서 핵심 뭐 경제 관료를 했던 사람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뭐 리커창 총리라던가 왕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시장 친화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중앙 부처에서 계속 이제 경제 관련 대책들을 내놨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런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중국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플러스 과연 경제 정책을 잘 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회사들은 이제 증시에서 완전히 작살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라고 이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을 지수화한 건데, 이 주가가 2006년 수준까지 되돌아온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년을 후퇴한, 정말 이제 1년 반 전만 해도 이제 4배, 5배 되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떡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홍콩 증시도 다 같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중국 회사는 아니지만 중국 시장 노출이 큰 회사들, 스타벅스, TSMC 아니면 카지노 회사들, 특히 여기는 이제 마카오에 엄청나게 비즈니스를 많이 키워놨는데, 중국에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내부 인사들에 대한 검열을 엄청나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카지노로 흘러가가지고 여기서 뭐 돈을 굴리고 돈 세탁을 하고, 이런 시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식들도 엄청 때려맞았고, 중국이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지 판매 가격을 9%까지 깎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리시 수낙 신임 총리가 확정이 됐죠. 사실 리스 트러스랑 경선을 하다가 막판에 리스 트러스한테 밀리면서, 원래는 리시 수낙이 리스 트러스 되기 전부터 먼저 총리가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리스 트러스가 이 밑도 끝도 없이 감세안 들고 나오면서 공약 밀어붙이면서 이제 당선이 됐었는데, 어쨌든 44일 만에 쫓겨났죠.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총리, 이런 얘기를 벌써 듣고 있는 상황에서 리시 수낙이 다시 경선을 안 하고 이제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바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하얀 선 보시면은 독일 분트, 독일 국채 금리 대비해서 영국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로 높은가를 나타내는, 어쨌든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리스 트러스 총리가 된 다음에 엄청 치솟았다가 한동안 난리치다가 리시 수낙이 되고 나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케이팝을 하다, 경제를 맞는 방향으로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애초에 이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집안도 부자고 와이프네 집안은 더 부자고 비즈니스 세비한 사람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뱅커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남의 나라 얘기라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냐까지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얘네들이 말아먹으면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직전 전임자한테서 봤기 때문에 말아먹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완료를 했는데 기존 경영진들 이제 바로 해고했죠. 이제 C레벨 사람들 뭐 4명 자르고, 사실 트위터 인수하기 직전까지 트위터 인수하게 되면은 전 직원의 75%를 자른다 이랬었는데 엔지니어들도 많이 자르기 시작했다 그래요 벌써. 그래서 테슬라 엔지니어들을 오히려 데려와가지고 코드 리뷰를 시켰다고 하고,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하면서 이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한, 트위터에서 정말 아무 말 대잔치가 가능한 자유 발언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영구 정지를 먹었던 계정들도 되살리기로 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라고 하기에는 뭐 싫어하는 사람도 많긴 한데 어쨌든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위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그로 엄청 잘 끄는 연예인, 온라인 인싸처럼 살던 사람인데 영구 정지 당하면서 쫓겨나서 조용하다가 이제 다시 엄청나게 많이 뉴스거리를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트위터라는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광고가 나가는 채널이 무슨 헤이트 스피치 아니면은 되게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곳이면은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광고가 섞여 있으면은 회사도 좀 이상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슬라 경쟁자기도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니까 사태를 좀 지켜보다가 광고를 좀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요 일정 보시면은 실적들, 이제 빅테크는 끝났지만 미드테크 실적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FOMC, 미 FOMC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도 같이 나오는 한 주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매크로, 거시경제 지표들, 시장의 이 멀티플을 결정지을 이 거시경제 지표들이 나올 거고, 실적들도 계속해서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 양쪽을 다 같이 챙겨봐야 하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